클로징 벨라이브. 예, 월요일 마감 상황 클로징 벨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4, 코스닥이 0.35 정도 올라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침에 했었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좀 줍줍을 했던 분들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외국인은 오늘 뭐 2,500억 팔기는 했지만서도 결국은 코스피가 상승 마감.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이 샀네요. 1,2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변수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네, 채팅창에 지금 민트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근태 이런 것들이 좀 근절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지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각을 하지. 참, 쉽지 않네. 자, 일단은 장 상황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전장 대비했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이 조금 뒤집어지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일단 방산이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3%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로템도 한 2%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산업 리포트가 나오면서 금융주 쪽에 대한 좋은 얘기, 그리고 약간 분리 배당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제 금융지주 쪽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야 좀 나쁘지 않아지나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하이닉스도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또 양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급이 집중됐었던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수급을 다른 쪽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을 주도했었던 산업군들로 넘어가서 일단 순환매 관점이 좀 강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건 산도즈에 대한 이제 기술 이슈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산도즈? 네, 산도주에서 IR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적용되는 거 외에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1차 승인만 나오더라도 유럽 쪽에선 빠르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커버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관련된 이슈로 알테오젠이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뭐 바이오 투심도 일부 좀 개선이 됐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난이도 오늘 좀 극강으로 높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요. 또 여론이 별로 안 좋네요. 제가 근태를 지적하니까 니는 이런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수급이 조금 지난주에 막판에 빠졌던 것이 반등을 좀 해서 네, 주방면 쪽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장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상법 관련되는 것도 조금 보완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세법 관련돼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위기를 조금 이제 살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상속세 분리 이런 가지 거 종부세 포함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네네, 오케이. 오늘 장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빠졌던 조방변이 좀 반등을 한 거, 그게 큰 거죠. 그거는 이제 살짝 아예 보내버리기 전에 죽은 고양이 살짝 움찔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지난주에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또 딴 데 갈 때 많지 않으면 또 다시 붙겠죠. 그런 패턴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주사도 좀 올랐죠. 지주사. 다 오른 건 아니지만은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뭐 CJ도 오르고 현대 그다음에 두산도 좀 오른 것 같고 골고루 증권주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17반으로 조금 뭐
그 화장품도 막판에 빠졌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근데 오늘 APR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랐죠. 코스맥스 포함해서 콜마 대장주가 오다 보니까 그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장의 특징을 찾자면 저는 수급의 순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이제 순환매. 반도체 쪽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 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6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61,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한 3,200원 정도 빠졌죠. 주당 꽤 많이 빠졌고요. 그런 수급에서 이제 이탈됐었던 원전 쪽도 보시면 차트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20선에서 반등.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애들도 21선 근처에서 반등.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방산 요런 애들이 다 반등이 나오는 거죠. 요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나쁘지 않기는 했는데 오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테마성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예.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이 신규 상장주 사이닉 솔루션으로 14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 150%까지 올라갔네요. 수급이 굉장히 몰렸다가 요거에서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끝나고 이 수급이 또 뻗어져 나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또 대거 움직인 것 같아요. 보시면 거래량 뭐 6,100만 주 터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시장의 특이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뭐 정책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로컬적인 이슈가 다른 악재에 비해서 훨씬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까지 공천이 돼 있고 모든 걸 한 큐에 다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파이프라인에서 남아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정도 있는 거죠. 크게 먹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나오는 물량도 지난주 나왔던 거고 반면에 그래도 뭐 유동성이 우리나라 자금이 있는데 그럼 뭐 완전히 나갈 거 없다 뭐 이런 균형 잡힌 그 어떤 세력 간의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보다 아직은 언더퍼폼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관세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로컬적인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게 대내외 악재보다 좀 더 세다 재료로서? 네, 오늘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관세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한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로컬 이슈가 더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 지수가 많이 오를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슈가 명확해진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검토 단계잖아요. 그래서 검토 단계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컬 이슈가 저는 대외 변수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검토 중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가 또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체크를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뚜껑을 열었는데 뭐 베트남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됐나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세게 맞았어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대 뭐 10%나 15% 이내로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국내의 내부적인 이슈가 워낙 강하고 정부 주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하게 충격을 받더라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 얼마 맞았죠? 20%. 20% 맞았죠. 20%에다가 미국 기업은 진출하면 빵프로. 근데 궁금한 게 잘 몰라가지고 베트남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회해서 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우회 제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영향을 준 거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건 40% 때리기로 했거든요. 베트남에서 나가는 건 20%, 우회하면 40%, 예. 그리고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건 빵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 해가지고. 근데 미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어떤 걸 했을 때 빵프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현지로 들어갔을 때에 세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저는 되게 크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 물량 자체는 사실 세금이 없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좀 무게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땡땡땡 네, 치고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네. 예.
아, 땡땡땡 이거 같이 쳐야 되는데 이거 좀 서운하네. 아, 드가님께서 발사해 주셨고요. 비님께서 비님께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짜니님께서 땡땡땡 35도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습도도 오늘 75%인가 그렇대요. 국장도 불장으로 3,500 가자 말씀해 주셨고요. RMBM님께서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땡땡땡. 권종근님, 탈감님, 땅비리님, 자동차님, 초코크로아상님, 추르냥님도 오셨고요. 펄마이너님, 예, 무지개님도 오셨고, 모찌모찌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네. 이게 관세가 베트남을 가지고 물론 뭐 며칠 전 뉴스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좀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감을 잡을 수 없는 건지. 힌트를 줬죠. 이제는 그 20%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걸 힌트를 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퍼를 뭔가 세게 하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라고 힌트가 더 셌다면은 주가가 더 이제 쉽게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20% 이하, 그러니까 여기 25%가 15%, 10% 가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베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거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장 보기 전에 일단은 아까 그 봤었던 일정부터 조금 치고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일정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월요일 날 장 마감을 보니까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소화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일정부터 보면요. 일단은 오늘 좀 지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회담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한미 통상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열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와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별로 없기는 한데 향후에 멘트가 뭐 잠정이니까 뭐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전부터 이미 좀 긍정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IB 기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조가 실적을 보고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어차피 본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 내용이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록이 있는데 요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8월 1일까지로 3주 연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픽스가 되는지 네. 그 사이에 베센트가 한 다음 주까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베트남처럼 좀 강하게 나가는지 그런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국채 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힐드에서 체결되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일드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뭐 금통위는 거의 동결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내용 보셔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변화 좀 있을 거고요. 뭐 TSMC에 따라서 반도체 기대감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수요일 날의 내용들로 인해서 아마 목금이랑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만약에 관세를 세게 맞거나 그런 이슈로 되면은 한동안 좀 어려울 거고 뭐 그래서 여기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수요일 날에 이런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수의 저런 중요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나 어이구 뭐야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자다 왔어? 아니요. 옷이 이게 잠옷을 입고 왔어? 아니요, 밝게 입은 거예요. 뭘 밝어요? 자다 왔구만. 차에서 자다 아니야. 차에서 아니, 자다 왜 오셨네. 아니 명앵거가 예. 맨날 안 오고 늦으니까 지금 민트 욕 먹을까봐 저도 같이. 오늘 방송 처음부터 꼭 다시 돌려보세요. 왜요? 비난 여론이 와, 나 나라 팔아먹은 줄 알았다. 진짜 미안.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초심 잃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야, 나는 초심 자체가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늦었잖아.
원래 그런 그러니까 거야? 초심 잃었다 말은 못 나와. 아 네. 저는 사실 예. 우리 클로징벨의 얼굴 명행인데 네. 명행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아하 맞춰주려고. 내가 맞춰줘야겠다. 순환매. 키 맞추기. 증시 키 맞추기처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사실 대단히- 저기서 공사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본인이 공사했어요. 아니, 공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대단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 근태 이런 거 근절합시다. 근절합시다. 늦지 말고 어. 공사하는 거 뭐 할 수 있으니까 10분 일찍 나오고. 아 뭐 주식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 있으니까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잘합시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일정이 화요일 수요일. 중요하네요. 예, 네. 좋은 포인트예요. 네. 화요일 수요일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플러스 상호관세 요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랐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아니면 요것도 가짜 상승입니까? 오늘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 분리과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었던 산업군들이 영향에 따라서 일단 긍정 수급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관세에 대한 내용이 아직 불확실성이니까 그게 어떻게 오픈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슈가 더 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정도 이슈까지면 그래 우리 뭐 배당이나 상법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점을 넘어선 어떤 미국의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났다 해갖고 투매가 또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 변곡점에 따른 생각을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양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일정을 쫙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거에 대한 오늘의 반응은 시장은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네. 미리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통위는 금리 인하를 동결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도 있고 추경의 효과도 있고 봤을 때 액션은 노 액션이 하더라도 어떻게 마사지하는 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해요. 물론 TSMC도 중요하지만은 네. 일단 이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김양현 본부장님 소속되어 있는 하우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뚜껑을 열고 조금 늦더라도 확인하고 가자는 스탠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은 불확실성을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스탠스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 대변해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면은 어느 종목 사겠다 싶으면은 꾸준히 사거든요. 내려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갔다 그랬으면 아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종목들, 제가 뭐 이렇게 대충 투자가들이 관심이 있다는 그런 종목들, 특히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이 내려간 거 있잖아요. 네. 그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대형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살 수도 있었죠. 오전에 좀 빠졌을 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도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좀 보고요. 지주회사도 아직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조방면은 조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속성에서는 조금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나 이런 쪽은 좀 다르고 조선 방사는 조금 뭐 약간 기스가 날 수도 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세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침착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좋아하고 뭐 변압기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내려왔을 때 뭐 네이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때 지주사 중에서는 이제는 그 자회사가 있는 것 중에서 좀 거리가 사실 이격이 좀 좁혀지면 이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뭐 기존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관세가 확정이 되지 않고만 미뤄지면은 네. 미뤄질 수 있잖아요. 또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약간 개별 종목 장세가 약간 곁다리로 끼어서 그러니까 조방변이 아주 세게 갔던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개별 종목이 끼어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상법에 대한 거는
거의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는 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궁금해요. 뭐요?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또 반영됐다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이 2.53% 하락했고 시장은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런 게 조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반영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우리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넘버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4조 6천 5조부터 해가지고 뭐 6조 1000까지 있으니까 범위가 꽤 넓어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어저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거까지 남아 있고 일단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오니까 열심히 하네요. 아니, 시장은 치고 올랐는데. 들어오고 막 대단한데? 뭐 열심히 해. 와. 아까 제가 네. 민트 근태 논란을 지적을 했더니 네. 많은 분들께서 네. 6글자로 네. 저에게 일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만 잘하면 돼. 죄송합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슈로 계속 뉴스를 이제 순환매 시키면서 돌리려 그러는데 그게 안 없어지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보자. 재료를 확인하자. 지금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치. 결국은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흔들리는 종목들도 막 떨어질 것 같다가도 또 기회를 조금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완전히 뭐 투심이 뭐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로님한테 마감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는 305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유의미하게 줄었죠. 지금 10조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2주 전 분위기 되게 좋을 때까지만 해도 거래 대금 18조 유지되다가 지난주에 14조대로 떨어지고 10조대까지 떨어졌어요. 예탁금이 높은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참여자가 준다라는 거고, 한번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 5조 6천원. 이것도 6조대를 유지를 하다가 또 깨졌죠. 5조 6천원이니까 도합적으로 15조, 16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25조, 26조까지랑 비교를 해보면 양시장 도합 보면 한 10조 정도가 줄었어.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외국인 수급 이탈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 400억대. 네, 400억대였고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000억, 2000억대였는데 지수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도 오늘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됐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땐 우리나라가 좀 선방한 거는 있는데, 또 배당 분리 과세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멈춘 거면은 또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 결과값 나오면서 다시 1,300원대 후반, 1,400원대로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동향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뭐 한 줄 평하자면 일단은 탐색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떨어지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냥 일단 기대감은 좀 살아있고 불확실성도 살아있는 탐색전,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상승은요, 금융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무래도 배당 얘기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전부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대거 나왔어요. 이건 산업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두 개의 증권사 이상으로 좀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오전부터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닝 뵐 때도 방산이 되돌리는지 되게 궁금하다,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OBBBA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방산 관련된 골든돔 이슈가 있고요. 방위비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나토 이슈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안 해준다고 하다가 그 패트리엇 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부분을 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방산 쪽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뭐 잘 움직였고요. 일단 조선은 리포트 발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들에 대한 여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증권가 리서치에서 이제 많이 리포트를 또 내줬고요. 그다음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지역 화폐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뭐 쿠콘 상한가 갔었고 한컴미드도 상한가 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 그다음에 이제 31조 8천억 추경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와 피부미용은 중국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바이오 RTO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핫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장을 따라가게 되는 건지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좀 정책, 테마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뭐 미국에 대한 뉴스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 안 된다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노선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화 부분에서의 기류를 막을 수 없다. 그런 멘트를 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오전장부터 좋았는데 뭐 한커미드는 금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상표권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다나른 싱가포르 관련된 이슈가 연결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아마 뭐 미국 쪽에서 7월 안으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될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무난하게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바로 홍콩이 움직여요. 중국이 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중국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은 다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거든요. 왜냐면 두 개의 나라가 어쨌든 핵심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좀 시끄럽지 않을까. 제가 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제 좀 맞아요. 얘기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의심 갈 수 있으니까 네. 안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핫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다시 움직이고 그때쯤 되면 또 움직이고. 맞습니다. 요거 한번 저는 이제 은행주가 좀 궁금한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은 뭐냐면 은행주 대 증권주 뭐가 더 매력적인가? 요게 질문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금융주가 올랐지만 사실은 이 금융주라는 게 이제 금융 쪽에서 은행이 대부분이죠. 요게 지금 신한지주 차트인데 차트가 지금 신고가 뚫고 가버렸죠. 오늘 신고가 뚫었어요. 신한지주.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안 죽었죠. BNK금융지주 요런 애들도 안 죽었죠. 네.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고가예요. 근데 반대로 증권주를 좀 살펴보면 한국금융지주 꺾였죠. 지금 2주째 하락세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살펴보더라도 삼성증권 얘네도 마찬가지고 NH투자증권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증권주랑 은행주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요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된 것 같아요. 상법 개정 다음 정책 모멘텀은 무엇일까? 단순 고배당보다 배당 성장이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배당 성장은 증권주, 고배당을 베팅하려면 은행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소영 의원이 최근에 또 그런 거를 담았더라고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 회사에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요거는 본호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네.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그래서 뭐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공청회 나오면서 계속 될 것이고 계속 해결되지 않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증권주나 뭐 은행주나 매력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매력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절대 PBR로는 은행이 항상 싸요. 은행이 아마 0.5인가 6인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0.5 얼마 전 될 거예요. 예전 0.4였으니까 ROE 따지지 말고
저기 증권주는 미리 오른 측면이 있어서 PBR이 0.5 이렇게 안 그렇게 해서 쌓인 주식은 NH투자증권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다 올라와서 PBR이 먼저 올라왔다. 그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겠죠. 배당 수익률이 여유가 있는 곳도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은 좀 다른 것이 연말, 하반기, 가을, 겨울에 신사업에 대한 그 인허가가 있어요. 그 발행업이라든지 종합투자계좌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모든 회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개 있어요. 한 4-5개 기업들이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순수하게 배당 수익 이런 거 가는 쪽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은행이 뭐 무슨 다른 유틸리티라든지 뭐 통신 대비했을 때 싸고 그렇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예. 특히나 원래는 대출을 무대뽀라면 대출에 대한 무슨 부실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였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걱정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은행이 어텐션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신사업에 대한 중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따지면 증권에서도 실렉션, 지주에서 실렉션 하듯이 그런 게 남아 있다고 보고 외국인들은 아마 그 균형 잡게 할 것 같아요. 좀 빠졌네.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볼까라고 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 마치 한국의 골드만삭스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고 거래가 들어가면은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의 신장의 경제가 안정적이네. 그러면 부채 부실도 없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네. 대출 자산에 대한 것도 그러면 CET1도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배당이 꾸준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PBR로는 은행의 증권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는 분하고 축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권? 근데 이제 증권이 많이 올랐고 단기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은행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은행보다 증권 쪽이 구조적으로 수익을 끌어내기가 더 좋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대 마진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창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도 이렇게 줄이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지금이야 선제적으로 땡겨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쳐도 추후에 이게 장기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대출 금액도 왕 줄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따져보면은 증권이 은행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은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무조건 5천 만들어 놓겠다 이러니까 증권 쪽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김장일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비싸고 미리 반영했으니까. 미리 반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또 은행으로 가자니 은행은 또 정부에서 대출도 막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막고 있죠. 그리고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이런 기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배당이 이제 고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은행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인기 투표니까 그렇죠. 거기서 많이 좀 수급이 들어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개인의 성향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상승 섹터 다시 보여주시면 방산조선. 예, 방산조선 오늘은 변압기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강보합이지만 올랐고. 그래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조방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고점 거의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 준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여기도 고점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고점 갔다 떨어졌죠. 현대로템 역시나 고점 갔다 네. 지금 떨어졌죠. 이 HD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고점에서 떨어졌고 효성은 좀 다른가? 효성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방변 합쳐서 생각했을 때 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들어간 가격이나 들고 있었던 뭐 그거나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좀 짚고 간다면 번호님부터. 뭐 이건 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트리거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트리거가 없으면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주가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개별적인 뉴스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압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압기를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돔에다가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결국엔 수출 쪽인 스토리가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언제 나온지가 중요할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사이클이 길잖아요. 얘네가 헤비테일 산업이니까 사이클이 긴데 전체적인 수주 흐름으로 보면은 전체 볼륨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선반영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극복할 뭔가가 나오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에 대한 생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가격 조정 부분으로 보면은 아직 제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이격을 좁힌 것 뿐이지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려면은 사실 더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선택의 영역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올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모멘텀이 재료가 안 먹히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조선은 잘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고 변압기는 여기서 살짝 더 떨어지면 매력적인 위치이긴 합니까? 근데 변압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압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원전도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주빌이 오늘 뭐 5% 올라갔긴 하지만 결국 72,000원에서 지금 62,000원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원전은 미국 원전 기업들이 돌아야 돼요. 예,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뭐 이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먼저 좀 날뛰어지는 상황이 생겨야 구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 연결고리가 높아서 그래요. 근데 그들이 요즘에 목표 주가가 중립을 맞거나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집중해라 이런 한마디만 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전도 뭐 산업적으로 보면은 원전이 제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이클이 그래요? 제일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모에 대한 경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전이 안정성을 챙길 수 있게 왜냐면 이게 AI 쪽으로 가면은 전력 피크가 단기적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폭이 매우 커져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 전력 소모량으로 체크를 하면은 나갑니다 퓨즈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볼륨을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전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워낙 기니까 뭐 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리고 이미 시세는 좀 많이 분출이 됐으니까. 근데 저 세 섹터는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 뭐 이런 섹터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가 좀 안 좋게 때려진다면 얘네한테 다시 수급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야 같아요. 늦게 오더니 각성했다 진짜. 와 생각도 못했던 관세 무풍지대의 역할을 해서 모멘텀을 받았던 애들이 관세가 우리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맞아요. 수급이 얘네한테 쏠리지 않을까. 다시 또 어차피 돈은 있지만 거래량만 준 거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 스토리가 맞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고점 대비 한 20-30%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 본전 가려면 30% 올라야 되는데 그 물량을 저는 쉽게 안 털어줄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이 떨어질 때 많이 샀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좀 주가 떨구면 개인들 다 박살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살려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네, 또 네. 같은 질문인데 네. 조방변 네.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조방변이라는 그게 이슈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페이지 2페이지 그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예, 이 좋아요. 페이지 아침에 보여드린 거 우리 민트는 못 보셨습니까? 민트는 못 봤어요. 2페이지. 자고 지금 있었어요 봐야겠다. 그때. 맞아요. 이 옷 입고 자고 있었어요. 알람대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예,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시장은요. 네. 유동성이 증가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실행할 할 것인지는 주가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조방변이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와 괴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measure, 이제는 잰다고. 이 10% 이내로 들어오면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먹으려다가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고. 설사 조방변에서 나쁜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동시에 한 5%씩 오르잖아요. 그럼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조방변에서. 특히 목표 주가와 괴리가 10% 내려온 거는. 그래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한 20% 가까이, 최소한 15% 이상 괴리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한 15에서 20%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방편은 목표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곱하기 해보세요. 0.9면은 아씨, 내가 잊었네. 다른 거 봐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메저먼트하고 사운드아웃, 딴 사람들이 건드리는지 눈치도 봐야 된다고 이렇게 타진도 해보고 그런 재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진 않아요. 유동성이 증가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 빼서 딴 데 가서 돈 먹으려는 사람들이 셌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무너질 정도가 되려면 아까 관세가 25가 아니고 우리가 35가 되는 거야. 아니면 25에서 거의 안 빠졌어. 그런데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품목관세가 때려지는 거야.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세게. 그러면 좋으려다가 말이거든요. 그런 아주 큰 외부 점수 빨고는 유동성은 증가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괴리가 많이 좁혔다. 그럼 조심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조방면은 언제든지, 특히 조방은 언제든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낮게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괴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조방변이 최근에 이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까 그 아침에 얘기한 거 연기금이 올해 목표로 한 거를 거의 다 채웠대요. 연기금이 그게 올해 뭐예요? 그 주식, 한국 주식의 한국 비중을 15%가 14.9가 얼마 있잖아요. 거의 채웠다는 얘기가 주말에 다 이렇게 증권에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조정 받을 때 접근한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움직이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 예.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 은행 보다가 네. 요즘에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인지 약간 요런 기사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나오나? 예. 카카오뱅크가 아낌 2보금자리론 뭐 이런 걸 출시를 했대요. 네. 청년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예, 뭐 이런 거 눌러보다가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랑 닮으신 분들이 딱 사이드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 이분이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분이래요. 예, 윤호영님. 그리고 여기 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이래요. 근데 라이언 너무 닮으신 거야. 여기는 춘식이 닮으셨고. 느낌이 있네. 느낌이 가지고 계신. 여기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이거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얼마 주는데? 주거 사다리? 은행 뭐 대출 안 해준다며. 뭐 알겠습니다. 자, 다른 상승 섹터 하나씩만 더 해보시고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있으면은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 됩니다. 저는 카지노 얘기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무비자 관련해서 아까 관세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체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부가 단체 무비자 이슈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을 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카지노. 뭐 카지노도 될 수 있고 피부 미용도 될 수 있고 뭐 면세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마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에서는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관련돼서 뭐 용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거와 집중되는 쪽이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이마트인가에서 2개 5,000원인가 4,900원에 파는 저가 또 개발을 했대요. 그래요? 네, 또 출시를 해서 이제 저가 전쟁이 엄청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뭐 내수주로 해서 이마트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은 관세랑 크게 연관이 화장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화장품에서 이제 이마트도 싸게 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산업군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지금 지역 화폐가 될 수도 있고 정부 주도화로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이 좀 그렇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TO젠 요거 진짜 큰 뉴스인데
뭐 이런 바이오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은 애초에 OBBA 되고 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전만큼 저는 조방병원의 어쨌든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순환매입 보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2, 3년 정도 매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거 갖고 있었다가 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이나 남의 말 듣고 이런 거 막 엄청 사지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 별로 안 살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조정이 더 세게 나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샤님께서 2,000원을 2번 보내주셨는데요. 네. 김장일 본부장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카지노, 해외 여행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네. 특히 파라다이스 주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많아졌는데 좋은 걸까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거래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요 카지노주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 관련해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며칠 됐죠.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쪽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마 목표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도 한 10%, 20%, 30% 이렇게 최근에 올라와서 거기에 부응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런 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아직 괴리가 조금 더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셀드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죠. 실제 실적 나올 때 주택 파라다이스가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슈가 되면은 이런 쪽에 더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포함해서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시장을 좋게 보느냐 마냐에 따라서 시장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아닌 것을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코덱스를 사거나 아니면 시장 인덱스를 사거나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바벨로 해가지고 관세하고 무풍한 거 이런 이렇게 내수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거야 ETF로 한 두세 개로 나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믹스해도 나쁘지 않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관세가 만약에 15% 내려갔다. 그러면 또 이거는 사실은 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매주를 하시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세라든지 모멘텀은 실적 나올 때까지 그다음 사람들이 완전 흥분할 때까지는 좀 더 남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뭐 코멘트 없죠? 넘어갈게요. 네, 네. 방금 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중간에 제일 좀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삼성. 또 뭐예요? 삼성? 전자? 아니요. 노트북. 그건 저도 사고 싶어요. 진짜 싸게 딱 기회 줄 때 사고 싶어요. 오. 그래서 네. 사실 분 계시면 사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노트북 NT551X 11세대 노트북입니다. A급 리퍼 제품이고요. 본체에다가 윈도우 11 기본 탑재 그리고 샤오미 USB 선풍기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오. 정상가가 120만 원인데 반으로 후려칩니다. 60만 원. 오. 거기서 2,000원 더 후려칠게요. 59만 8천 원 네. 100대 한정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트북을 싸게 좀 사고 싶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그 안에 스펙은 다 확인을 해보시고 가격 비교해보시고 네. 아 이건 진짜 싸다 싶으시면 사시고 네, 네.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과감하게 패스하고 요걸 사세요. 이건 진짜 싸. 이건 진짜 싸. 이건 내가 샀다가 대량으로 갖다 팔고 싶어. 예. 할래요? 아니요. 저는 왜 그런 안 거 안 해요? 아이 그런 거 안 그런 건 합니다. 안 해요? 예, 예. 네. 삼성전자 갤럭시 탭 어드밴스 2 와이파이 버전인데요. A급 리퍼입니다. 본체랑 충전기 포함 A급 리퍼 15개월 무상 보증이고요. 정상가 31만 원인데 반값으로 후려쳐. 네. 근데 후려쳐놓고도 찜찜해. 그럼 한 15만 원이잖아. 그거 찜찜해. 네. 그래서 아예 반값 됐고 3분의 1로 후려쳐. 그래서 31만 원짜리를 오. 3분의 1로 후려친 다음에 10만 원? 거기서 한 만 원 더 빼. 그래서 99,000원에. 와, 이건 진짜 싸다. 예, 3분의 1로 후려치고 거기서 만 원 더 뺍니다. 네. 99,000원에 200대 한정해서 드립니다. 8코어 옥타코어 CPU 탑재했고요. 10.1인치 FHD 디스플레이, OTT 스트리밍
아직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안 보셨죠? 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오징어 봤는데 아 이걸로 보셔야죠. 탭으로. 다시 뭘로 보세요. 이걸로 보셨어요? 다시 보세요. 그냥 텔레비전.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재미없었죠. 맞아, 재미없었어. 아, 이걸로 봐야 돼. 새로운 갤럭시 걸 봐야 탭. 되네. 아이, 탭으로 봐야 재밌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탭과 삼성전자 11세대 노트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고 모르겠다님께서 싼 네. 거 같은 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싼 거 같은 애가 아니라 싸요. 싼 거지 형님. 싸요. 아, 형님 용산 전자상가 요즘 문 닫아놨는데 이런 거 어디서 살 거예요 이런 거를? 어? 여기서만 살 수 있죠. 여기서만 살 수 클로징 있어. 벨에서만. 네. 당근마켓에 요즘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암살자님이 갤럭시 탭만 3분의 1 만든 게 아니라 카카오도 3분의 1 만들었다. 아, 고맙습니다. 양조롱이. 예. 제가 손대면 다 3분의 1 가격으로 나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일단 오늘 반도체가 조금 별로 안 좋았고요. 그 주축에는 삼성전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2차 전지는 오늘 뭐 LG엔솔 이 흑자 전환 얘기 나오면서 좀 좋은 척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별로 안 좋았고요. 재생에너지 쪽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SK 오션플랜트, 뭐 오시아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까지도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저 중에서 하창근 본부장님이 가장 눈여겨봤던 거? 2차 전지? 2차 전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LG엔솔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 AMPC 네. 요거를 받는 거를 빼더라도 흑자가 나왔다. 오, 실적이 그쵸, 그만큼 예. 잘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이 한 4,914억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분기 실적이. 근데 보조금이 4,900억이야. 오. 그래서 14억이 흑자가 그래도. 됐는데 보조금을 괜찮으십니까? 예, 보조금을 빼더라도 2차 전지 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헛기침을 하고 뭔가 피곤해하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나? 목이 메이시고 어. 어떠십니까? 보조금을 빼더라도 흑자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오늘은 올라가는 게 정당합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탄산리튬 선물 가격 오르고 뭐 앨범마일 급등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땐 그렇긴 한데,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74조인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13억 흑자 나온 게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됐으니까 이거 뭐 턴어라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덩치가 코스닥 소형주가 아니잖아요. 엄청 큰 회사가 13억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는 산업적인 되돌림을 좀 봐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확신해서 2차 전지 얘기할 수 있으면 2차 전지 사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왜 지금 2차 전지를 이 밸류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포트로 중장기로 된다, 우리나라 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키 높이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박스권 정도로 위아래 상하단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을 아예 뭐 안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트로 뭐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었던 것처럼 밑에서 이제 포트를 구축해도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직도 이르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뭐 그날 다음날까지 트레이딩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를 너무 중장기 플레이로 지금 들어가시면 2차 전지가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금의 효율도를 좀 더 높여보시는 게 어떨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홀딩 아니면 손절밖에 없으니까 그쪽은 답이 없지만, 신규로 굳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종토방에도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그 글이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네. 똑같은 의견이네. 시총 73조짜리 기업이
영업이익 15억에 환호하네. 안 와. 안 와. 저 이분은 이거죠. 어떤 분인가 이래가지고 네. 아이디가 빅숏이야. 그래가지고 눌러봤더니 네. 다 조롱이야. 아니. 삼성전자 롱으로 전환했어요. 이러고 들어가 보면 조롱 이러고 있고 네이버 사명 변경 공시 이래서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내인년 이러면서 바꾸고 있고 예, 떨어질 굉장하다. 때. 네. 예, 이런 비평가. 의견. 비평가네요. 네. 예. 이 종토방의 시인, 음의 시인. 예, 고맙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2차 전지 뭐 할 말 없으시면 딴 거 하셔도 돼요. 넘어가시죠. 네. 충분히 그럼 말씀하셨어요. 하락 섹터 중에서 다른 거? 뭐가 있었나요? 의미 있는 것이? 반도체, 유리기판, 재생에너지, 로봇. 아까 우리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관련해서 전망을 해주셨던 네네. 그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약식으로 궁금한데. 네, 내일 잠정 실적과 네. 시장 반응에 대한 전망. 예, 요거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8페이지가 아니고, 예, 11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이거 올려가니까 이 밑에 10페이지 뒤에 11페이지 한 5개 정도 증권사별로 한 거를 제가 다 붙였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증권사. 네. 평균한 건 이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지. 예. 2분기 실적은 4조 6천억에서 6조 2천억 있습니다. 좀 일주 전 거는 6조가 많고 최근 거는 5조 8천억 이하가 좀 많고 평균은 한 5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조 6천억, 5조 이하짜리는 4조 6천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5조 하나, 4조 6천 하나, 5조 7천, 8천, 6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이슈죠. 반도체 휴대폰 말고도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가 여기 적어 그러는데 그 파운드리가 적자가 2조 이상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한 3조 후반대 흑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나오면은 이게 5조 이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분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분기 중요한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3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내려갔어요. 8조 중반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치고 올라간다는 거에서는 지금 가격대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네. 저도 주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네. 작년 9월부터 제가 그렇죠. 5만 1년 됐어요, 1년. 10개월 5만 3천 원, 6만 5천 원 꽤 오랜 시간 간다 그랬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는데 내 실적이 그걸 끌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이닉스까지 나오고 나서 얘기하죠. 네. 흔한님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자료에서 3분기 거가 밑에 그 디스플레이랑 그 핸드폰이랑 반도체가 네, 이렇게 숫자가 똑같이 돼가지고 그렇죠? 잘못했어요. 네, 오 죄송합니다. 네. 예. 요거 아마 올라가도 음. 이게 스마트폰은 비슷하고 다 비슷하고 반도체가 올라갈 거예요. 네. 반도체가 한 3조 정도 되면은 3, 4조, 4조 정도 되면은 요거 좀 올라가죠. 2조도 올라가니까 그럼 10조, 7조, 8조. 어쨌든 간에 8조 간당간당한 것도 있고 9조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고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로님 뭐 하락 섹터 더 없죠? 오늘 사실 시장 끌어내린 게 2차 전지가 좀 컸었어 가지고 네. 뭐 2차 전지랑 삼성전자 뭐 요 정도 빼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네. 특징주는 요즘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네, 뭐 상향 조정 나온 것들, 뭐 APR 높게 나왔고 달바 글로벌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 해외에서 29만 원 나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아까 얘기했고 신한지주도 5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네이버 요즘에 목표 주가 상향 자주 나옵니다. 네, AI 전략 실행 속도 가속화. 뭐 전일에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S&G나 삼양식품도 나쁘지 않았는데 목표 주가 150만 원, 160만 원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150만 원대 이상이 요즘에 거의 주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그 소스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게임은 오늘 좀 엇갈렸는데 뭐 시프트업은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있고, 그다음 한국가스공사가 요 이제 현금 흐름 개선 본격화에도 요금 인상 필요하다라고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안 되면 필요한데 안 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오늘 좀 주가가 빠졌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인상되면 바로 되돌리 나올 거니까 그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스공사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한국 콜마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저기 뭐냐 저거 콜마 홀딩스 집안 싸움하는 거 아, 그거는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한번 그거는 다루도록 하죠 집중적으로. 왜냐면 이거 또 싸워요? 싸워 올라가. 싸움 구경. 오늘도 올랐네. 난 이런 주식 너무 좋아. 싸움 구경도 하고 주가도 주가도 올라가고.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밸류에이션- 끊는 걸 잘해야 돼. 끊는 거 눈치 딱 잘해야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콜만 그렇고 식품주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오늘 사실은 저 삼양식품도 삼양식품이지만 하이티즐로 그리고 롯데웰푸드 거기다가 빙그레 뭐 등등 해서 여름이 겹치면서 여름 관련 식품에다가 원래 식품에 대한 아까 소스 S&D나 뭐 소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 호재들 같이 겹치면서 식품주가 좀 주목을 받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 요것도 소비 쿠폰이랑 연결을 시킨다면 결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바퀴 자영업자 이렇게 음식점 삥 돌면은 또 거기다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품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호님부터? 일단 기존에 좋았던 뭐 삼양식품이나 S&D 이런 애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롯데 웰푸드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 개선 기대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빙그레라든지 이런 쪽은 뭐 약간 계절성이 묻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수출이 잘 되는 회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심이랑 삼양식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농심도 라면 점유율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는 주가는 삼양이 훨씬 더 잘 가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가격을 올리면 요번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압박을 넣어서 가격을 다시 톤다운 시켰잖아요. 그런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가격 정가를 시켜버릴 수 있는 해외 매출도가 굉장히 높은 근데 해외에 대한 인기가 높은 어쨌든 뭐 불닭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전히 저는 식품 쪽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돈은 한정적이니까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삼양식품과 S&D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뭐 이하 동문입니다. 삼성 저기 다만 그 이제 삼양식품도 이제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예. 길게 보시는 분 저번처럼 146만 원 갔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트레이딩이 아니고 적게 잡는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36만 원을 잡아가지고 바로 지금 160만 원 가겠다는 이런 거보다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근데 밸류에이션 갭이 있어서 길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보시고 여기만 못 달리지 마시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수출 주도고 밸류에이션이 20배, 25배라도 약간 길게 보라는 건 좀 이따가 내년 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내후년 거 막 땡길 거거든요. 그럼 목표 주가 150만 원 있지 않을 겁니다. 또 180만 원, 200만 원 나와요. 근데 그것이 3개월, 6개월 오는 게 아니고 6개월, 9개월 뒤에 오는 거니까 이거 잘 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있다. 근데 뭐 궤도는 확실히 잡았죠. 예, 뭐 잡혔으니까 이거를 뭐 레일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모멘텀은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공장에서 뭐 이상한 사건이 나지 않나 괜찮아 보입니다. 또 이런 게 있었네요. 뭐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여름 휴가철에 네. 정부가 가공식품 할인 행사 네. 한다고 물가 안정 방안으로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을 뭐 라면은 뭐 라면 빵은 50%, 커피는 최대. 40%, 김치는 30%, 아이스크림 40%. 네. 뭐 이런 것들 유통업체도 참여하고 농심 오뚜기 팔도 이런 애들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네요. 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 하고 있는데 예. 33개국에서 영화 1위인데 여기에서 K-푸드를 엄청나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글로벌적으로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제가 해태제가 오. 엄청나게 노래 한국에서만 먹는 혜태제가. 해태제가지 로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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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올랐어요? 요 정부에서 일단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줘요. 불쌍해 보이면 도와줍니다. 도와줬어요? 모르겠죠. 아, 내가 모르겠죠. 아직 재료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도와주겠지. 그렇지. 좋은 포인트다. 네, 이번 정부는 상생이잖아요. 상생. 상생.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기업들 같이 상생. 착한 기업들.
해태제가 착한 척하고 오늘 6.3%. 힘든 척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볼까요? 번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저울을 그려왔는데 결국엔 반도체에 몰렸었던 수급이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산업군들로 좀 넘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수급의 무게추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총량이 줄고 있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가져왔으니까 예. 페이지 3페이지. 간만에 이제 오늘 한마디를. 3페이지. 피터슨. 조던 피터슨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시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교수.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네. 그걸 제가 약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거니까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고, 예. 문화는 한 손으로 무언가를 빼앗지만 문화입니다. 컬처. 나라는 다르잖아요. 예. 문화끼리 싸우잖아요. 문화 컬처 워 하니까 조건이 맞으면 다른 손으로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잠깐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문화를 관세로 바꿔봤어요.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관세는 한 손으로 무언가 우리 거 빼앗는 것 같지만 조건이 맞으면 다른 것으로 뭔가 더 많은 걸 줄까? 라는 희망을 조금 갖는 건가 마는 건가 잘 하루 온종일 생각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갈등이 있고 갈등에서 힘이 저쪽에 있잖아요. 문화가 됐든 관세가 됐든 정권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될까, 뭔가를 뺏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주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본다면 참 좋겠다. 그 협상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안 되나? 트럼프? 불쌍한 척하면. 트럼프는 네. 불쌍한 척하면 이제 힘든 착한 척하고. 뚜까 패고 다 가져가요. 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약해 보이는 안 좋은 것 사람을 같아요. 아예 그냥 개무시하고 맞아. 진짜 어떻게든 물어뜯어서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고 또 그치. 대통령까지 되고 그렇게 됐겠죠. 캐릭터가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미국이 한국만 네. 콕 집어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우방국들한테 더 가혹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 협상을 전체 다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플러스 몇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살아남고 상대방은 조금 더 뜯겨도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협상을 누가 잘하냐 상대평가 같아요. 맞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 역량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셨으니까 또 잘하길 또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럼 가서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누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 관세 마 온나 마 어이 관세 싱겁나 어이 더 할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부산식으로 예. 이게 딴 얘기인데 네. 같이 가신 분이 안보실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성락 안보실장 그분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분이요? 네. 느낌. 느낌 생긴 게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네. 되나? 쓸데없는 얘기 한번 했어요. 아니. 한 번 더? 아니요. 야차룰루? 야.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관세 협상이 뭐 언제 판가름 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그래도 소식들이 좀 들려오기를 좀 바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오늘 장도 뭐 이래저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장 전에 나오죠. 그래서 장 전에 8시에서 9시 사이. 그러겠지 아마. 네, 그래서 그거 또 저희가 딱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전해드릴 테니까 오프닝 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혹시 해외 주식 전용 통장 자주 쓰시는 분들 요거 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은행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주식 하신다면 이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 딱 하나만 바꿨는데 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증권 앱으로 송금하랴, 송금한 것도 달러로 환전하랴, 환전 수수료 중간에 떼가,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해결하는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미국 주식 투자가 훨씬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네. 매매 마진율
100% 환율로 된 기본, 네. 하나은행이랑 하나증권이랑 앱이 연동되어 있어서 은행 어플에서 입금을 하고 100% 우대로 환전을 받으면 그 즉시 증권 앱에서 미국 투자가 된대요. 오, 편하네. 파킹이 돼가지고 매우 편한 거죠. 네. 해외 주식 입문자도 숙련자도 모두를 위한 똑똑한 첫걸음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나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하나 환율 거래 수수료 이거 하나로 끝.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무엇보다 뭐 수익도 좋지만 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위 관리 잘 하시고요. 수익도 많이 내시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